자, 그 53번에 있는 것은 이제 대표 뽑기인데, 대표 뽑기는 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고, 자격이 같은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격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 후보가 5명이 있는데,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제 이런 문제야. 여기서 이제 반장과 부반장은 종류가 다르잖아. 그치?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반장 자리하고 부반장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5명이야. 그러면 5명 중에 반장을 1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지. 5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반장을 뽑았어. 그러면 이제 부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에, 이번에는 후보가 5명인데 반대표 2명을 뽑는다고 하자. 반대표 2명을 뽑기. 그러면 이제 여기 대표 2명은 종류가 같아요. 종류가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도 2자리를 준비를 해. 그러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 여기는 4가지.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뽑기에서 A를 반장, B를 부반장 이렇게 뽑는 경우하고 B를 반장, A를 부반장 이렇게 뽑는 경우는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기는 A가 반장이고 여기는 B가 반장이니까. 그런데 대표를 A와 B를 뽑았다는 것하고 B와 A를 대표로 뽑았다는 건 서로 어때?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가 2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같은 경우가 나오는 횟수로 나눠줘야 다른 계산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대표 뽑기는 종류가 2가지인데, 자격이 다른 경우, 자격이 같은 경우. 그래서 자격이 다른 경우는 그냥, 몇 가지 해서 그냥 곱해주면 끝나고, 자격이 같을 때는 같은 경우로 취급할 수 있는 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3명을 뽑는다고 하자. 그래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다고 하자고요. 후보는 5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3개가 준비가 돼야 돼. 반장, 부반장, 총무. 그러면 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 부반장은 4가지. 총무는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0가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 3명을 뽑는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도 대표 3자리를 준비를 해. 그러면 여기에 5, 4,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3명을 뽑았을 때 같은 경우로 취급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B와 C를 대표로 뽑았다고 하자고. A, B, C를. 알겠지? 그러면 이거랑 같은 경우가 뭐뭐 있느냐? A, C, B를 대표로 뽑아도 같은 경우지. BAC, BCA, CAB, CBA.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대표 3명 뽑기는 6으로 나눠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격 조건이 다를 때는 그냥 이렇게 5, 4, 3 하면 끝나는데 자격 조건이 같을 때는 5, 4, 3을 하고 어떤 수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어떤 수로 나누냐면 2명 뽑기는 2로 나누고 3명 뽑기는 6으로 나눠줘야 된다. 6으로 나누는 이유는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 가지수.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 가지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거는 순서대로 줄 세우기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열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사실 이 6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6가지 같은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3명 줄 세우는 거랑 같잖아. 3명 줄 세우려면, 3명을 줄 세우려면 3, 2,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6이 3, 2, 1이에요, 3, 2, 1. 어. 만약에 대표 4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럼 이제 네 자리를 준비를 하고, 그러면 5, 4, 3, 2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4명 뽑기이기 때문에 4명 줄 세우기랑 같아요. 그래서 4, 3, 2, 1. 그래서 4명, 대표 4명은 24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불러요. 어. 이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아주 그 중요한 유형 중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유형에.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3명 뽑기까지만 나와요. 대표 3명 뽑기까지만. 4명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2명 뽑을 때는 2로 나누고 3명 뽑을 때는 6으로 나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 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3번 문제를 풀어보면 A, B, C, D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그럼 지금 후보가 5명이니까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여기는 4가지. 그래서 20.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된다. 자, 54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자, 여자 학생 이걸 구별을 해서 말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여자만 반장이 되고 남자는 부반장만 하고 그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5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5명. 알겠지? 그럼 5명 중에서 반장 뽑는 경우 5가지, 4가지. 그래서 답은 20. 이렇게 됩니다. 자, 55번. 가불병 3명의 후보 중에서, 자, 후보는 3명이야.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회장, 부회장. 그러면 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56번. 4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 여기는 이제 대표 3명이기 때문에 이게 자격이 같아요. 그러면 3명을 뽑아야 되니까 3명 자리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그런데 3명 뽑기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다. 자, A, B, C, D 5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후보가
다섯 명인데 대표 두 명 뽑게요. 그러면 대표 자리 두 개를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5, 여기는 4. 그런데 대표 뽑기니까 어떤 수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런데 두 명 뽑기니까 2로 나눈다.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러면은 5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답 나왔어? 얼마 나왔어? 그렇지. 15. 15 하면 되겠지? 6, 5를 2로 나누면 돼. 15가 된다. 자, 다음에 이제 59번. 길거리 농구를 하려고 만난 친구 5명이 서로 빠짐없이 한 번씩 악수를 하려면 모두 몇 번 악수를 해야 할까요? 자, 5명이 서로 빠짐없이 악수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그 경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경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악수를 그냥 만나면 그냥 바로 악수를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여기에 무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5명이 이 주변을 이렇게 딱 둘러서 그래서 악수할 사람 두 사람이 나와. 그래서 악수를 하고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어. 그러면 악수할 두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명 올라오고 여기 한 명 올라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여기는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A하고 B가 악수를 했습니다 하고 B와 A가 악수를 했습니다 하고 같아 달라? 같죠? A하고 B가 악수를 했다는 거랑 B와 A가 악수했다는 거는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2로 나눠주는 거야. 방금 그 대표 뽑기하고 같은 유형이라고. 그래서 10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이게 그 경기하는 거랑도 똑같아요. 자, 60번. 같은 조에 편성된 네 팀이 각각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도록 대진표를 짤 때 모두 몇 회의 경기를 해야 하는가? 그러면 네 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경기장이 있단 말이야. 경기장이 무대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팀이 올라와 가지고 경기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면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두 팀을 선택을 하는 방법의 가짓수. 그럼 네 팀이니까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런데 A하고 B가 경기를 했습니다 하고 B하고 A가 경기를 했습니다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누면 6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그 어떤 팀과 어떤 팀이 경기를 하는 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대진표라고 그러는데
대진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싸워가지고 한쪽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싸워가지고 한쪽이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결승전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대진표를 짜는 것을 토너먼트라 그러죠. 토너먼트에서는 한 번 지면 떨어져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토너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팀이 있으면 네 팀이, 여기 1번 팀이 2번 팀이랑도 싸워보고, 3번 팀이랑도 싸워보고, 4번 팀이랑도 싸워보고, 전부 다 각각 한 번씩 다 싸워보는 거.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이겼는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리그라 그래요. 리그전. 알겠지? 이게 지금 리그전이야. 네 팀이 서로 돌아가면서 다른 편이랑 다 빠짐없이 싸워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1번하고 2번하고 싸워가지고 2번이 이겼으면은 1번은 더 이상 3번, 4번이랑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는 한 번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긴 자만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제 리그전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싸워. 그래서 이제 리그전 같은 경우는 표를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네 팀이 싸우려면 네, 이렇게 칸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A는 A랑 싸울 수는 없죠. A가 A랑 싸운다는 거는 한국이 한국이랑 싸운다는 거야. 이건 뭐 안 되잖아, 그지? 한국은 일본이나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A가 B랑 싸우고 C랑 싸우고 D랑 싸우는데 여기에 이제 승무패를 기록을 한단 말이야. 이겼는지 졌는지,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B는 A, C, D, C는 A, B, D, D는 A, B, C 해가지고 전부 승무패를 다, 기록을 하는 거. 이걸 리그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리그전에서 몇 번 경기를 하는가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압수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승무패를 기록을 하면은 이렇게만 결국은 사용이 돼요. 이렇게. 여기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6경기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경기를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가 B랑 싸워서 승이면은 B는 A랑 싸워서 패.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리그전. 우리 뭐 프로 야구든 프로 축구든 거기는 전부 리그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몇 번 이겼는가를 가지고 1, 2, 3위 그 순위를 정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리그전을 몇 회 반복하는 거야. 어, 지금 야구팀이 몇 팀이지? 8팀인가? 그럼 이제 8팀이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이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뭐 정해진 경기 수가 있으니까 그 경기 수를 어, 다 채울 때까지 1년 동안 그렇게 계속 경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61번을 보면은 12개 농구팀이 한 팀도 빠짐없이 상대 팀과 서로 한 번씩 시합을 하려고 한다. 시합이 몇 번 치러질까요? 이렇게 돼 있지. 어. 지금 여기는 12개 팀이에요. 12개 팀이 리그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선택될 팀을 선택하는 방법이 12가지, 그 다음에는 11가지, 그리고 2로 나눠주니까 66경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한 팀당 11번의 경기를 하게 돼. 한 팀당 11번. 그래서 그 11번 중에서 몇 번을 이겼느냐. 만약 11번 중에 11번 이겼으면은, 다 이긴 거지. 0번 이겼으면 다 진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 자, 다음과 같은 점이 5개가 찍혀 있는데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은 몇 개일까요? 자, 여기서 선분을 만들려면은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 점 2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5개 중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자, 선분 AB하고 선분 BA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뽑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5개 중 2개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5개의 점 중에서 A, B, C, D 중에서 그걸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냥 선택을 하면은 연결하면은 선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고 여기는 4가지인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2개 고를 때는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은 10개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점이 4개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몇 개 선택해야 돼? 3개를 선택을 해야 돼. 3개.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3칸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점은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그 다음엔 2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합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는 3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얼마로 나누냐면 6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답이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 직선에 점이 2개씩만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직선에 점이 2개씩만 있을 때는. 근데 한 직선에 점이 3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식 하나로 계산을 할 수는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3점이 있으면은 3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직선을 그려도 한 직선에 점을 3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선분의 경우에는 선분 또는 직선의 경우에는 하나, 둘, 3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 직선에 그려져. 알겠지? 그러면 이때는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삼각형은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 점이 이렇게 어,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한 직선에 있는 경우하고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고. 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한 직선에 점이 2개씩만 있을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64번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식만 가지고 풀 수는 없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 위에 7개의 점이 있는데 L 위의 한 점과 M 위의 한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L에서 점을 하나를 선택하고 M에서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L에서 하나, M에서 하나. 알겠지? 그러면 L에서 하나를 뽑는 것은 몇 가지야? 세 가지. M에서는 네 가지죠. 그래서 답은 12가지가 됩니다. 자, 또, 한 직선에 점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직선 개수 구하기, 선분 개수 구하기, 반직선 개수 구하기, 이런 거를 해봤잖아. 어, 중학교 1학년 때 기본도형에서. 그러면 여기서 직선은 몇 개 있냐면 한 개 있어요. 한 개. 음. 자, 선분은 몇 개 있을까요? 선분. 선분은 AB, AC, AD, 그 다음에 BC, BD, CD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선분을 만들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는 그건 생각 안 하면 돼.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와서 만들어진 A, B나 B, A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만 개수를 세면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여기서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선분은 6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반직선은 한 점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씩 있는 거야. 그런데 양 끝점에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왼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이쪽에 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직선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점들은 2개씩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경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점들은 한 가지씩만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직선 BC나 반직선 BD나 같단 말이지. B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반직선도 6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65번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길찾기 문제입니다. 길찾기 문제. 자, A에서 B까지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야. 이거를 하나씩 그려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 그리려면은,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어,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내가 방금 몇 개 그랬어? 6개. 잘 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길이 더 늘어남아. 그러면 이거를 다 하나씩 세는 거는 힘들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런 방법을 써요. 자, A에서 B로 갑니다. 그러면 A에서 여기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뒤로 가는 거는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오른쪽하고 아래로만 갈 수 있어요. 왼쪽이나 위로 갈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요?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 어? 위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이 1과 2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2하고 2를 더하면 돼. 이쪽으로 2, 이쪽에서 1.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는 방법은 2와 2를 더하니까 세 가지. 그리고 여기 가는 방법은 3과 3을 더해서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게 길찾기야.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A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자, 이거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P를 중간에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구해서 그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1, 1. 여기도 1, 1인데 여기는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P를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P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에서부터 다시 계산을 시작을 해. 그러면 여기는 1, 1, 여기도 1.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2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3. 그래서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를 곱해주니까 총 6가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7번 이제 확률을 해보도록 하자.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죠. 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확률, 그러면은 들어갈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생각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은 P로 나타내요. P. 그러면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맨날 하는 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던지기를 하기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주사위를 한 개 던져. 반드시 홀수가 나와야 돼. 어? 알았지? 홀수가 나와야 밥을 먹어. 짝수가 나오면 일 해야 돼. 응?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개 던져. 홀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주사위 한 개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죠. 그래서 확률이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 던져. 이번에는 소수가 나와야 돼. 소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의 소수는 뭐뭐 있어요? 2, 3, 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확률 계산 방법. 그러니까 확률은 경우의 수를 두 번 계산을 해야 돼. 경우의 수는 그 문제에서 말하는 거 하나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또 계산을 해야 돼. 응. 그래서 그러면은 확률이 두 배로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배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문제하고 확률에서 나오는 계산을 하라고 하는 그 문제가 조금 종류가 달라. 그래서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는 여기는 사용이 잘 안 돼요. 다행이지. 그래서 확률이 특히 뭐 이거 던지는 거를 더 많이 시켜요. 여기서 막 이렇게 길찾기 이런 거는 안 한단 말이야. 길찾기는 경우의 수에서만 하고, 확률 같은 데서는 좀 덜 나온다. 왜냐하면 문제 만들기가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67번. 주머니 속에 검은 구슬 4개와 흰 구슬 8개가 들어있어. 검은 구슬 4개, 흰 구슬 8개. 그러면 총 몇 개야? 12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 중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 그러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예요? 12가지. 검은 구슬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야? 4가지. 그렇지. 이게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지, 이게. 주머니에서.
자, 68번.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공이 10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파란 공이 3개고, 노란 공이 4개고, 흰 공이 3개예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모든 경우는 10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10. 노란 공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4. 그래서 확률이 10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하면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69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그렇지. 69번은 다 해서 12개인데 그 중에 노란 구슬은 4개니까 12분의 4.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70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모든 경우는 6, 짝수 3가지.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그렇죠. 3의 배수는 3하고 6을 말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합이 6일 확률. 자, 그러면 주사위 2개 던지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예요? 주사위 2개 던지면 모든 경우는 36가지. 그럼 여기서 두 눈의 합이 6이 돼야 돼.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쭉 써봐. 네 가지. 2로 2, 4, 3, 3, 4, 2, 5, 1.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36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부터 15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거니까 모든 경우는 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소수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 그러면 1부터 15 사이의 소수는 뭐뭐 있을까요? 2, 3, 5, 7 그렇죠. 그래서 6가지잖아. 그러니까 15분의 6. 어,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어, 자, 그럼 이제 74번. 1에서 1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부터 10까지 적혀 있어요. 1번,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10가지. 자, 2번,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 3가지죠. 39. 그래서 3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주머니 안에 1에서 20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이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 꺼낼 때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1부터 20까지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 그렇죠. 5개 있지? 그래서 확률은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76번. 자, A, B, C 세 명이 사진을 찍는데 A가 가운데에 설 확률은 얼마일까요? 아니, 9분의 1, 6분의 1.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하나만 정해. 저요? 저는 9분의 1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경우 그리고 사건의 경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모든 경우는 그냥 A, B, C가 줄 서는 경우의 수예요. 세 사람이 줄을 서. 그러면 자리를 세 개를 준비를 해야지.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여기는? 여기는 한 가지. 이거는 줄 세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6가지가 나와요. 자, 사건의 경우는 줄을 서긴 줄을 서는데 가운데는 A가 서야 돼. 가운데 A가 설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B나 C 둘 중에서 하나가 들어와야 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한 가지지.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돼요. 따라서 확률은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니까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77번. 단거리 육상대회에서 가불병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결승선을 가불병 순서로 통과할 확률은? 자, 결승선을 가불병 순서로 통과를 해야 돼. 3명인데. 그러면 이거는 가불병 순서로 줄 세우는 경우입니다. 가불병으로 줄 세우는 경우. 알았지? 그러면 지금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죠. 그런데 사건의 경우는 가불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확률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그래서 모든 경우 구하고 사건의 경우 구해서 분수로 만들면은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느냐 하는 거는 또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경우 사건의 경우 쪽으로 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 불편한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처음 보는 유형이야.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우, 사건의 경우 분리시켜서 구하다 보면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자, 78번.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는 선거에 후보가 남자 5명, 그 다음에 유진이를 포함한 여자 3명. 자, 이렇게 후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총 몇 명이 나온 거야? 8명이 나왔어요. 그럴 때 유진이가 부회장으로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모든 경우를 계산해요. 모든 경우. 그럼 모든 경우는 8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이렇게 뽑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8명 중에서 모든 경우를 할 때는 뭐 유진이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 그러면 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8가지. 부회장 7가지. 그래서 모든 경우는 5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건의 경우는 유진이는 그냥 부회장으로 확정. 이게 사건이라고. 얘는 그냥 부회장으로 확정을 시켜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뽑으면 돼? 회장만 뽑으면 돼. 그 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7가지죠. 유진이는 선택을 못 하니까. 그래서 확률은 56분의 7.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모든 경우, 사건의 경우. 자, 이번에는 A, B, C, D 중 주번 2명을 정해야 돼. 그런데 A와 B가 주번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4명 중 2명 뽑기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A와 B가 주번이 됐습니다랑 B와 A가 주번이 됐습니다는 같은 말이야. 어. 자, 그러면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주번 자리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경우는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경우는 A하고 B가 딱 뽑힌 거야. 그러면 사건의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A하고 B를 뽑은 다음에 추가로 더 뭘 뽑는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2명만 뽑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확률은 6분의 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진희, 민정, 태은, 지민 4명 중에서 2명의 주번을 뽑으려고 하는데 민정이가 주번에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4명 중 2명을 뽑을 건데 민정이가 뽑힐 확률. 자, 그러면 모든 경우 그럼 이제 2명을 뽑을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엔 3가지. 그런데 주번 2명이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2로 나누면 6.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의 경우. 그러면 2자리 중에 한 자리는 민정이가 차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래서 확률이 6분의 3이라서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5개, 파란 공이 X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러면 공이 총 몇 개야? 9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일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9 플러스 X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그래서 이 확률이 4분의 1이 될 때 X를 구하시오.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X자로 곱할 수 있잖아. X자로 곱해. 그래서 4를 여기에 곱하고 그러면 4X는 9 플러스 X를 1에다 곱해요. 그러면 9 플러스 X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를 넘기면은 3X는 9 이렇게 되니까 X는 3.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에다가 3을 넣으면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X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은 총 몇 개냐면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X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되지. 그것이 5분의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X자로 곱해요. 이렇게 곱해. 그러면 X 플러스 3은 5, 3, 15. 그래서 X는 12. 자,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X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빨강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럴 때 파랑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 구슬이 총 몇 개냐면 X 플러스 8개죠. 그럼 여기에서 빨강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X 플러스 8분의 5가 2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X자로 곱하면은 X 플러스 8은 2, 5, 10. 그래서 X는 2.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에서 나오는 눈을 X, B에서 나오는 눈을 Y라 할 때 X 플러스 2Y는 7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주사위를 두 개 던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 나오겠어? 그렇지. 모두는 36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럼 XY에다가 1부터 차례로 대입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을 어디다 먼저 대입하냐면, 개수가 큰 쪽에 먼저 대입을 해요. 그래서 Y에 1을 대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X가 얼마면 되겠어? 5.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고, 자, Y가 2라면 4니까 X가 3이어야 되겠지? Y가 3이라면 X는 1이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건의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다. 따라서 확률은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구합니다. 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Y라 할 때 EX 플러스 Y는 7일 확률은 방금 거랑 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36분의 3이 되니까 12분의 1이 됩니다. 음. 자, 86번은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3x 플러스 y는 9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36 가지고 자, x가 1이면 y는 6이면 되지. x가 2면 3. 3이면 안 되죠.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건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문을 닫아라. 자,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2. 그래서 1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87번. 주머니에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10개예요. 제비가 10개인데 당첨이 10개야. 오. 10분의 10. 그러면 당첨이 될 확률은 100. 10분의 10이니까 1이 되죠.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확률이 1이고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경우는 확률이 0이에요. 그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경우로 예를 드는 게
뭐야? 어, 대비.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 아, 요런 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지.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있을 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야, 해가 어떻게 서쪽에서 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반대로 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0이야. 자, 8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곱이 36 이하일 확률. 자, 주사위를 던지어서 곱하면 최소가 얼마야? 36, 최소 1, 1, 최대는 36. 36이죠. 그러니까 36 이하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것도 확률이 1이 된다. 자, 89번. 옷장에 흰색 양말만 7켤레가 있어요. 그런데 한 켤레를 꺼냈을 때 파란색 양말이 나올 확률은 0이죠. 네, 물 마신 것 같아요. 아니? 자, 90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돌을 임으로 꺼낼 때 검은 돌을 꺼낼 확률이 3분의 2라면 흰 돌을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 그렇지. 예. 검은 돌과 흰 돌이 있는데 검은 돌 아니면 뭐가 나오냐? 흰 돌밖에 안 나오잖아. 어? 그래서 검은 돌이 3분의 2면 흰 돌은 3분의 1. 91번. A와 B가 게임을 하여 A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라면 B가 이길 확률은 그렇죠. 지금 여기는 A가 B하고 게임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게임하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A가 이겼다는 것은 B가 졌다는 얘기고 B가 이겼다는 것은 A가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B가 이길 확률은 5분의 2. 92번 A 중학교 농구부와 B 중학교 농구부의 시합에서 A 중학교가 이길 확률이 8분의 5라면 B 중학교가 이길 확률은 8분의 3. 자,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어, 여사건이라고 해요. 여사건.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A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사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 A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사건이라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난 거야.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어.
자, 9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이게 이제 동전 두 개 던지기야. 그러면 동전 두 개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4분의 1. 아, 네 가지죠. 둘 다 앞인 경우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1번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바로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이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 이건 몇 개일까요? 확률이. 자,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하나가 뒤거나 두 개가 뒤거나 요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뒤라는 것은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이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라거나 확률을 구할 때 적어도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 문제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돼 있어. 적어도 하나 문제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뒤가 나올 확률, 적어도 하나가 뒷면일 확률을 구할 때는 뒷면이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1에서 뺀다고. 그러면 뒷면이 안 나왔다는 것은 뭐가 나왔다는 거야? 앞면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앞면만 나올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은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9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뭐가 돼요?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사실 적어도 문제의 경우에는 동전 던지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전 던지기는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동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던지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나오는지 총 경우의 수에다가 앞면이 네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그렇게 다 알고 있을 때는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다 계산이 된다고. 그런데 이거 말고 무슨 동전 던지기 말고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라거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동전 3개 던지기. 어. 자, 그러면 동전 3개 던지기는 모든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 까지. 아니, 9가지. 자, 6가지. 동전 한 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2니까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가 모두 앞면인 경우, 그 다음에 앞면이 2개 있는 경우, OX, OXO, XO,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OXX, XOX, XXO, 그리고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 해서 총 8가지가 나온다. 자, 그래서 1번. 3번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럼 3번 모두 뒷면이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8가지니까 확률은 8분의 1.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앞면. 그러면 앞면이 한 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한 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인 경우. 그래서 확률은 8분의 7.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사건으로 푼다면은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을 구해.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전부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부 뒷면이 나올 확률이 구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1에서 빼면 같은 답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 문제는 적어도 하나. 적어도 문제가 적어도 하나인 경우가 있고 적어도 2개, 적어도 3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적어도 하나까지가 이 여사건을 이용을 하는데 좋은 거지. 적어도 2개, 적어도 3개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걸 여사건으로 풀지, 그냥 사건으로 풀지, 그건 또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어.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인 경우에 여사건을 이용을 한다. 자, 이제 96번. 빨간 공이 5개, 파란 공이 7개, 노란 공이 8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공은 총 몇 개냐면 20개라고. 그러면 1번, 여기에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 그러면 20분의 5. 어. 자, 2번, 노란 공을 꺼낼 확률. 20분의 8. 그렇죠? 그러면 빨간 공 또는 노란 공을 꺼낼 확률.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면 더해주면 된다고. 어. 와과 동시에가 나오면 곱하는 거고, 또는이 나오면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20분의 5에 20분의 8을 더하면 20분의 1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97번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5개. 그러면 총 10개. 자, 1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2. 2번 노란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5. 3번 빨강 또는 노랑이 나올 확률 더하니까 10분의 7.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98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래서 20분의 5 약분하면 4분의 1. 자, 2번 7의 배수 1 확률. 7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20분의 2니까 10분의 1.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은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0분의 7.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 때, 그렇죠? 어, 맨날, 똑같아, 그냥. 어, 뭐 또 다른 거 없어, 그냥. 주사위, 동전, 주머니에서 공 꺼내기, 카드 뽑기, 어, 가위바위보, 뭐, 맨날 그것만 해요. 그래서, 주사위를 두 번 던집니다. 두 번. 그럴 때, 곱이 홀수일 확률. 그러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아니, 아니, 6가지. 두 번 던져, 두 번. 모든 걸, 8가지. 12가지요. 36가지. 아, 맞아. 자, 그런데 이제 그 곱한 것이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자,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되나요? 짝수가 되죠. 짝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되나요? 홀수. 아니, 홀수. 짝수가 되죠. 자, 홀수 곱하기 짝수는 뭐가 되나요? 짝수가 되죠. 아, 홀수 곱하기 홀수는 뭐가 되나요?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짝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짝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곱해서 홀수가 나왔다는 것은 두 수가 홀수만 나왔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3가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아니, 8가지. 아니 앞에 하나요? 어, 세 개요. 세 가지. 뒤에 수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그래서 둘 다 홀수인 경우는 9가지입니다. 그래서 곱이 홀수일 확률은 36분의 9라서 4분의 1 이렇게 된다. 번 더. 자,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 요게 A 주머니.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럴 때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A에서는 검은 공, B에서는 흰 공 나올 확률을 구하죠. 자, 그러면 A는 검, B는 흰이야. A에서 검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 아니, 6분의 A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나도 알고 2. 있었다. B에서 흰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자, 그래서 A에서는 검이 나오고 B에서는 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가 들어가면 곱해주는 거야.
또는이 들어가면 더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25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은주는 빨간 원피스 4종류와 흰 원피스 3종류가 있는 가게에서 유리는 파란 원피스 3종류와 흰 원피스 2종류가 있는 가게에서 각각 한 벌씩 사려고 해요. 이때 은주와 유리가 둘 다 흰 원피스를 살 확률. 자, 그러면 은주가 흰 원피스를 살 확률은 얼마야? 7분의 1 아니 7분의 3. 유리가 흰 원피스를 살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내 남은 기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35분의 6. 싫어. 형이야. 자, 102번. 어떤 오디션에서 두 참가자 A, B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9분의 2와 7분의 1일 때, 자, A만 진출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A만 진출을 한다는 것은 B는 어떻게 돼야 돼? 나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A가 성공할 확률은 9분의 1. 2. B가 실패할 확률은 7분의 1. 7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네. 그걸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3, 2, 6, 3, 3, 9. 그래서 21분의 4.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근데 몇 시까지요? 15분까지요? 25분 아니요? 15분 더. 나도 알아. 64분이야. 자, 영규와 혜원이가 가위바위보를 2번 할 때, 첫 번째는 비기고, 두 번째는 승부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두 사람이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잖아. 영주. 그러면 영규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영주. 가위바위보를 두 사람이 할 때. 어? 영구야, 이게 확률 2분의 1입니다. 맞잖아요. 응?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씩이야. 그리고 비길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비기고 두 번째는 승부가 결정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비길 확률은 3분의 1. 자, 두 번째는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겼다는 거야. 그러면 승부가 결정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9분의 3. 2. 아, 곱하기구나. 시간이 가운데 내 내가. 왠지 알아? 우리가 주요일이랑. 자, 104번을 봅시다. 제품 A가 불량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4분의 1. 자, 그래서 A 불량 4분의 1. 그 다음에 B가 불량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5분의 1. B 불량 5분의 1. 그러면 A, B가 모두 불량품이 아닐 확률. 자, A, B가 모두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은 A도 양호, B도 양호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A가 양호일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 B가 양호일 확률은 5분의 4. 그래서 둘 다 양호가 된다는 것은 A도 양호이고 B도 양호니까 이고가 들어가면 곱해준다고요.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온다. 주상이 알겠어? 네, 잘 하고 있어요. 잘 적어. 잘 적고 있어요. 음, 물만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음. 어, 자, 105번.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3의 배수. 이거나 동전은 뒷면, 주사위는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지렸다.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주사위가 소수, 여기서 소수는 뭐야? 2, 3, 5를 말하지. 그럼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잖아. 이렇게 이거나는 영어로 오화예요, 오화. 또는이라고, 또는. 그래서 오화가 들어가면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12분의 2 플러스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5 이렇게 답을 구한다. 맞아요. 자, 그래서 AND가 들어가면 곱해주는 거고 오화가 들어가면 더해주는 거야. 네, 안 되겠지. 아니, 이상.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오거나 나왔지? 예,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위에 확률 구하고 아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 주는 거야.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 그래서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약분을 시키면은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동전이 뒤가 나올 확률 2분의 1. 자, 소수는 2, 3, 5죠. 2, 3,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곱하면은 4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이거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12분의 4,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레몬. 빨리 갔다. 물만요, 진짜 물만. 워터. 자, 그러면 이제 107번을 해보자. 자,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4개, 검은 바둑돌 3개, 그래서 총 7개. 자, B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6개, 검은 바둑돌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8개 이렇게 들어있어. 두 주머니에서 바둑돌을 한 개씩 꺼낼 때 한 개는 흰이고 한 개는 검은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A에서 흰, B에서 검 이런 경우가 있고 A에서 검, B에서 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확률을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흰이 나올 확률은 7분의 4. B에서 검이 나올 확률은 8분의 2. 자, 그러면은 56분의 8. A에서 검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 B에서 흰이 나올 확률은 8분의 6. 그러면 56분의 18.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라서 어,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6분의 26. 그래서 2로 약분하면은 28분의 13.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108번을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주머니에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7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한 개씩 2번을 꺼내는데 2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데 첫 번째 꺼낸 구슬을 다시 넣어준다고 그랬어. 어? 구슬을 그러니까 한 번 꺼내고 다시 넣고 또 꺼내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2번 모두 검은 공이니까 검검이 나올 확률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전체는 지금 10개야. 그러면 처음에 검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꺼낸 다음에 버리면은 개수가 변할 텐데 꺼낸 거를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개수가 원상복귀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검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돼? 10분의 7. 그래서 검이고 검이고 그래서
이거니까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100분의 4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